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예요. 착한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망한다. 권선징악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주제죠.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도 착한 무사가 악한 괴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권선징악형 이야기 구조를 따르고 있지요. 금방울전, 김원전, 최치원전에도 선한 주인공이 악을 물리치고 여인을 구하는 비슷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채록되었고 이야기마다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도 무사, 나그네, 한량으로 다양하고요. 구원받는 여인도 여자, 처녀, 공주로 모두 다르지요. 지하국의 귀신을 부르는 용어도 마귀, 아귀처럼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제는 한 가지로 아주 뚜렷합니다. 바로 권선징악이지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악역은 두 부류예요. 먼저 악귀 귀신이라고도 불리는 마귀입니다. 원래 악귀는 죄를 지어서 악귀도라는 곳에 떨어진 귀신인데요. 늘 굶주리는 벌을 받는 중이에요. 앙상하게 마른 몸에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또 다른 악역은 공주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주인공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부하들입니다. 공을 가로채기 위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악을 해치우는 과정 자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전체 이야기 구성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마귀를 찾다, 마귀를 물리치다, 부하들에게 배신당하다, 배신한 부하들이 벌을 받다. 옛날 옛적에 마귀가 살았어요. 마귀는 어느 날 공주 3명을 한꺼번에 납치해갔지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모두 고민하고 있는데 무사 한 명이 용기 있게 나섭니다. 왕이시여,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게 마귀 퇴치를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모두가 뒤로 빼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선 무사를 보니까 임금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임금은 그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공주들을 구해오는 즉시 막내 공주와 무사를 혼인시키겠다고요. 무사는 그를 따르는 몇 명의 부하와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어요. 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도 마귀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피곤함에 지친 무사는 길에서 잠깐 잠이 드는데요. 이때 그를 도와주는 첫 번째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난 백발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소굴은 이 산 저쪽 넘어 산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너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나온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별세상이 나오는데 그곳이 마귀의 세계다. 꿈에서 깬 무사는 바로 백발 노인이 가르쳐준 곳으로 갑니다. 그냥 내려갈 수는 없으니 새끼를 꼬아 튼튼한 바구니를 만드는데요. 적을 미리 살피고 와야 할 부하들이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면서 벌벌 떱니다. 어쩌겠어요. 대장인 무사가 직접 내려가야죠. 깜깜한 길을 지나서 지하 세계에 다다른 무사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지하라고 하면 냄새나고 습하고 어두컴컴한 곳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신비롭고 훌륭한 세상이었어요. 무사는 곧바로 우물 옆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큰 집에서 나왔어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막내 공주였습니다. 무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공주의 물동이에 나뭇잎을 떨어뜨리죠. 공주는 바람을 탓하면서 다시 물을 뜹니다. 그런데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공주가 드디어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공주는 무사를 보고 깜짝 놀라죠. 당신은 어떻게 마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까? 무사가 공주들을 구출하러 왔다고 하자 막내 공주 슬퍼합니다. 왜냐고요? 마귀의 집에는 사나운 문지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무사는 뜻밖의 능력을 선보입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무사가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수박으로 변신하지요. 공주는 조심히 치맛자락에 수박을 싸서 문지기의 검문을 통과합니다. 이때 마귀는 몸이 아파 누워 있었는데요. 공주들은 마귀의 병이 낫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립니다. 독한 술을 만들면서요. 아마도 이 술이 비장의 무기가 되겠죠. 드디어 마귀가 몸을 회복하자 공주들은 거짓으로 마귀를 위하는 척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아첨을 하면서 독한 술을 마귀가 모두 마시도록 권하죠. 마귀는 죽음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줄도 모르고 공주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공주들은 겉으로 마귀의 비위를 살살 맞추며 말하죠.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죠? 술이 원수다.
라는 말이 있죠. 마귀의 상황에 딱 어울릴 말입니다. 마귀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약점을 그냥 술술술술 이야기해버려요. 나의 겨드랑이 밑에 2장씩 비늘이 있는데 그걸 떼버리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에 없지.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있죠. 자, 여기부터는 설화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마귀를 죽인 주체가 공주인 설화와 무사인 설화가 있습니다.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공주가 장독칼을 뽑아서 마귀의 비늘을 베어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귀는 마귀인가 봐요. 머리가 똑 하고 떨어져서 그대로 끝나는가 싶더니 머리가 천장으로 솟구치다가 다시 목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지혜로운 공주들은 목이 잘린 부분에 재를 휙 하고 뿌려서 머리가 몸통에 붙지 못하도록 하지요. 다음으로 무사가 마귀의 약점을 듣자마자 수박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신해 도적의 겨드랑이에 있는 비늘을 칼로 베어내는 내용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목이 떨어지자 공주가 재를 뿌려서 다시 붙지 못하게 하지요. 2가지 내용 모두 공주들이 마귀를 물리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쳤으니 이제 부하들이 배신할 차례죠. 무사는 우선 공주들부터 바구니에 태워 바깥 세상으로 올려보냅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지하국에 내려가지 못했던 부하들은 혹시나 자신의 죄가 알려질까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참 희한한 일에서 용기를 냅니다. 무사를 죽이기로 한 거죠. 아니, 컴컴한 데가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려는지. 못된 부하들은 무사가 올라올 때에 맞춰서 바위를 던집니다. 무사는 바위를 겨우 피하기는 했지만 지하세계에 남게 되지요. 제주는 무사가 부리고 공은 전부 부하들 차지가 됐죠. 그때 이전에 꿈에서 만났던 백발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백발노인은 말 한 피를 주면서 이 말을 타고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무사가 말에 오르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딱 위로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무사는 당당하게 살아서 궁으로 돌아옵니다. 연회장에서는 못된 부하들이 영웅행세를 하면서 연회를 즐기고 있었지요. 무사는 임금에게 지난 일을 모두 말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임금은 분노하고요. 부하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무사가 막내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지요. 설화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곧잘 등장합니다. 노인이 꿈속에서 주인공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갑자기 나타나 말 한 피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갑자기 무사가 수박으로 변신한다는 설정도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때마침 마귀의 몸이 좋지 않았다는 전개 역시 우연적입니다. 하지만 이 설화의 주제는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지요.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위해서 우연적인 전개를 살짝 눈감아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